투자공학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투자공학 맛보기 강좌입니다. 학기마다 이걸 매번 새로 찍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좀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그 학기에 제 마음가짐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배경에 있는 거는 이번 봄에 저희 학과에서 많은 학부 연구생, 대학원 연구생들과 교수님들이 단체로 아주 대규모로 참석을 해서 크게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산업공학회 그 일정에서 저녁 시간에 그 교수님들끼리 커피 오마카세에 가서 15,000원이었나? 20,000원이었나?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커피를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따라주시는 모습을 배 교수님이 멋있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좀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그 산업공학과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해마다 교류하는 학회 중에서 학술대회 중에 산업공학회가 제일 큰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중심 대학 혹은 아주 규모가 큰 이제 유명 대학들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 손꼽히는 한 손에 정도 들어가는, 뭐 많아봐야 10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도 뭐 그렇게 잘 안 오는데, 그 저희 학과가 점점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서 이렇게 30명, 30여 명이 이렇게 단체로 학회에 참석하는 어떤 그런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다, 이정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정이었습니다.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도 제가 이번 학기 투자공학을 다시 리뉴얼 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녀오면서 더더욱 또 젊은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고 교과목 연계를 다른 교수님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공학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뭐 생각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그 얘기를 포함해서 투자공학에 대한 강의 소개,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보자면, 네, 투자나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니?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뭐 강의 첫 시간에 또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많은 학생들은 아니고 한 너댓 명? 비율로 한 10%에서 20% 사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기적의 차트법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기영이가 이렇게 손을 올릴 거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해석하는 기적의 차트 해석법이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봐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고,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그 노동소득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이 함께 병행해야지만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뭘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용어들도 일단 알아야 돼요. 뭐 금융공학, 투자공학이라고 부르는 게 Financial Engineering이라서 가운데 크게 썼는데, 말고 뭐 투자 인베스트먼트 알아봤더니 뭐 국채라는 것도 있고 옵션 대출, 뭐 MBS라는 것도 있고 코스피는 또 뭐며 닥스, 리보, 나스닥은 또 뭐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 됩니다. 이런 표정. 송민호 자를 바꿨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는 투자공학이 요 범위로 되어 있었어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게 뭐지? 가치평가는 또 뭐지? 왜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다루고, 걔네들을 가치평가를, 그러니까 물론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튤립 투기라든가 남의 회사 그 주식 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NFT 광풍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치라는 게 좀 이 과목을 가르치는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허황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열기가 사라지고 침착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금융상품에 포함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기준선은 돼야 돼요. 딱 그 가치대로 가격이 결정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게 기준이 되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될 만한 가치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상태가 되죠. 1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 상태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기로 결심을 했다면 가치평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뤄보게 됩니다. 언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확실히 돈을 혹은 대가를 받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다루게 되고 그 3요소와 3원칙을 가지고 채권, 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걸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가격을 그대로 결정하진 않아요. 채권은 좀 다릅니다만 나머지 두 개는 좀 불확실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 해놓고는 뿅 하나도 이해 못한 상태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기준금리 이게 최근 사진이 없어서 아직도 못 바꿨는데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 뭐 빅스텝이 어쩌고 저쩌고 스몰 스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1400 찍었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죠.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럼 또 이거는 또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저는 테슬라 살 거라서 상관없는데요. 테슬라 살 거라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네가 언제 테슬라를 샀고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시간, 아까 본 그 단어 더미에 있는 단어들과 함께 현실의 어떤 개념들을 같이 이해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주로 과제로 내겠지만 병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고 좀 재미있구나. 그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제 딸 표정인데 한 3년 전에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미없어 이러지만 사실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실습도 해볼 겁니다. 이게 지금 화질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화질 구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몇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옵션 같은 파생 상품도 한번 프라이싱을 해볼 겁니다. 가치 평가를 하고 적정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좀 진도가 빨리 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모의 투자도 좀 시켜보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한다면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하게 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의 투자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 아니다.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아무런 시장의 마찰, 그러니까 거래가 내가 원하는 때 무조건 다 되는 그런 상태가 마찰이 없다 그러는데 마찰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 타이밍이야 하고 딸깍 하고 클릭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요. 여러분들은 새 가슴일 거기 때문에 살 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에서도 수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는 거지만 모의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백테스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100개 중에 한 3, 40개는 성공을 해요. 그럼 3, 40개나 돈을 버나요? 아니죠. 한두 개도 돈 벌기 힘듭니다. 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좀 시켜보고 싶기도 한데 그게 또 좀 복잡해가지고요.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그냥 결과만 볼지 그런 수업으로서의 효용이 좀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뭐 제일 단순한 건 배팅을 해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6개 정해서 여러분들의 비중과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해서 학기 말에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난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방법도 있죠. 아무튼 그런 거를 실습 포함해서 과제로 할 겁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재밌을 겁니다.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모든 학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수업을 이미 들어본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 혹은 내용이나 그 바깥에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얘가 이걸 잘 못 알아들었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혹은 보강 자료가 필요하면 이런 걸 좀 찾아서 줘야겠다. 아니면 다음 시간 내용이 원래 이거인데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혹은 진도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힘들어하니 한 챕터를 빼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나면 마치 아무 말도 못하고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 망치고 온 사람처럼 불만족스럽게 학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대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고생하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처벌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건 겐톡이나 단톡을 하건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건 전화나 줌으로 연락을 하건 직접 찾아오건 뭐가 됐든 좋으니 의견을 많이 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반에도 하고 중간 점검도 해요. 그래도 수시로 여러분들이 주는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면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물론 모든 걸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죠. 선생님 날아주세요. 변신해주세요. 뭐 3단 합체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말을 없애주세요. 키순으로 성적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안 될 거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좀 교류가 되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건 그래도 좀 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론 끝까지 진짜 좀 해주지 되게 안 해주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할 겁니다.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개런티 보장은 귀를 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듣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 준다라는 허황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반대로 늘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푸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봤냐, 이거 보고 왔니, 이거 봤더니 어떠니, 이거 하면 어떨 것 같니, 왜 그런 것 같니, 저도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서로를 좀 더 푸시하고 더 나은 the better version of myself, the better myself라고 보통 하는데,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연인 사이건 친구 사이건 내가 이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지내면서 내가 더 나아졌다, 혹은 앞으로도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다, 내가 이익이 생길 것 같다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과목 소개와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늘 새학기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학기가 끝나면 후회되기도 하고 또 보람 있기도 하고, 아이만 하면 괜찮다 싶기도 하고, 아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번 학기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또 새로운 준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내보도록 하죠. 그럼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